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즘 미국에서 우리나라 음식이 인기래. 그치, 한류라고 하죠. 그쵸? 우리나라의 음식 K푸드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음악은 K-팝, 그 다음에 우리나라 K-드라마까지 아주 해외에서 많이 인기가 있대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음식이 인기라니 너무 신기하다. 이 과자 맛있다. 어디서 만든 거지? 미국 기업이 만든 과자네. 미국에서 수입한 건가 봐. 그치, 우리 감자칩이나 이런 것들 미국에서 수입한 과자 많이 먹죠? 미국 감자가 좀 단단하고 우리 그 다음에 뭐 햄버거 가게 가면 감자튀김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런 감자들이 대부분 미국 감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감자튀김이나 뭐 감자칩 이런 거 미국에서 수입한 감자를 우리가 많이 먹죠. 역시 미국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야.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는 비행기로 11시간이나 걸리는데, 그치? 자,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우리는 미국과 굉장히 관계가 가까운 나라다. 생각해보면 1950년에 한국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게 바로 미국이잖아요. 그쵸?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이 가깝다는 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리, 땅이 가까운 데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 그 다음 러시아와 가깝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은 자, 좀 더 뒤에서 배울 거고요.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와 관계가 깊은 나라들을 찾아보면 우리나라를 한국을 도와줬던 미국, 그 다음 굉장히 많은 이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요런 나라들, 관계가 깊은 나라들을 볼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또 우리가 이번에 배울 인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우리나라와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 한번 알아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를 조사해 볼까요? 학습 목표. 자, 우리나라와 관계가 깊은 나라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자, 한번 알아보자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내용 볼까요? 세계 여러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와 정치, 그치,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같은 것을 정치라고 하지. 그런 거 알아둘 필요 있지. 정치하면 민주주의.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 경제하면 뭐예요? 돈. 그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 사회. 그치? 어떤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자유와 평등, 그 다음에 정의, 이런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사회적인 밀접한 영향을 갖는다. 그 다음 문화, 아까 문화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 문화의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나라 음악이 인기 있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힙합이라든지 미국 팝 음악이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영화라든지 우리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죠? 어벤져스 같은 거. 이런 것들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라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자원, 그치? 그다음 생산품, 그다음 기술, 문화 등을 다양하게 교류한다. 그치? 우리나라 자원이 부족하니까 뭐 석유라든지 철광석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많이 수입하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물건들 많이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교류하잖아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기술, 무언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 같은 것도 또 주고받고, 문화, 아까 말했던 음식, 뭐 영화, 음악, 드라마 같은 것들 서로 교류하죠.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드라마, 넷플릭스 같은 걸로 보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교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와 관계가 밀접한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조사해보고 우리나라와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계속 우리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자연환경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형성된 문화인 인문환경,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다음 또 이제 우리와 어떻게
교류하는지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네요. 자, 이건 바로 정치적인 교류가 되겠죠.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 그 당시 이 교과서가 만들어질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를 알아보자. 그래서 서로 정치적으로 대통령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고 협상을 하고 또 교류를 하고 뭔가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한국어 베트남에서 제1외국어로 선정되었다. 베트남 정부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 러시아어에 이어서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선정했다.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지난 2월 9일 한국어를 독일어와 함께 제2외국어로 추가 선정했다. 베트남에서 제1외국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선택 과목으로 배우는 외국어이다. 즉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아지면서 베트남 사람들 중에서 한국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지.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도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교류가 많으니까 이렇게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선정되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인도와 경제 협력을 하고 있다. 인도의 인구가 뭐 13억 명, 14억 명이라고 하니까 인도에 우리나라가 기술 협력 같은 걸 해가지고 물건도 팔고 이렇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나라들하고 어떻게 교류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나라는 우리나라와 가장 관계 깊은 나라, 뗄 수 없는 바로 미국이죠. 자, 평소에서 미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쓰거나 그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어. 자, 우리 생각해보면 특정 회사를 뭐 선생님이 꼭 홍보한다 그런 게 아니라요. 그쵸? 아이폰 만드는 회사 뭐예요? 애플. 그쵸? 그 다음 우리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 동영상을 틀게 해주는 거 구글 이런 회사. 그 다음에 요즘에 이렇게 머스크의 유명한 전기차 회사 뭐예요? 테슬라. 그치?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미국 회사들의 물건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 음식, 미국 하면 떠오르는 음식 뭐예요? 햄버거, 맥도날드, 그치? 버거킹 같은 회사. 그 다음에 또 미국식 피자 많이 먹죠. 물론 피자의 원조는 이탈리아지만 미국식 피자, 도미노 피자, 파파존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먹잖아요. 자, 스테이크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이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인지 그곳 환경은 어떤지 조사해 보았어. 다양한 산업과 문화가 발달한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자, 미국 하면 첫 번째 위치 어디 대륙이 위치하고 있지? 북아메리카죠. 선생님 그다음 미국인데 왜 여기 미국 땅 말고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 땅이 있어요? 그쵸? 이 땅은 바로 뭐예요? 알래스카. 이 알래스카가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죠. 근데 러시아가 너무 멀어 모스크바에서. 그래서 이 땅을 미국에게 팔았던 거예요. 그때 팔고 났더니 이제 뭐야? 여기서 굉장히 많은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자원이 발견됐어. 지금 러시아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어쨌든 다양한 산업과 문화가 발달한 나라다. 그래서 미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자연환경을 먼저 볼까요? 자, 미국은 영토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나라의 몇십 배에 달하는 거죠. 네, 그 다음 영어, 미국 한번 영어로 하면 뭐예요? USA죠. 자, 미국은 그러면 어떤 특징을 보냐면 미국은 United예요. 이게 그래서 U예요. 이건 뭐예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S는 뭘 의미하냐면 United States. 이거를 주라고 해요. 미국은. 자,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 마치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뭐야? 경기도, 충청남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자, 이렇게 United States. 그러니까 이 주들의 연합이야. 어디에 있는 of America. 아메리카 땅에 있는 주들의 연합. 이걸 줄여가지고 USA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가 연합돼서 형성되고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로 나눈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미국의 주 하나가 뭐 우리나라 남한만 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땅이 크다. 자, 그래서 기후가 당연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땅이 넓으니까. 하지만 온대, 냉대, 건조 기후가 주로 많이 나타난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평야가 많이 나타나는 이런 지역이 있죠. 자, 이런 데는 주로 온대 기후가 나타나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를 플로리다라고 하는데 여기 굉장히 남쪽이죠.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열대 기후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미국은 전통적으로 미국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미국 이쪽을 동부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부가 있는 거예요. 자, 원래 미국인들은 이 동부에 정착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전통적인 뉴욕, 보스턴, 워싱턴 같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거지. 하지만 이 서부 쪽으로 미국인들이 진출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이렇게 서부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뭐가 막고 있어요, 여러분? 로키 산맥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이 로키 산맥이 거의 4,600에서 5,00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길고 엄청나게 높은 산들입니다. 3,000, 4,000m짜리는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인들이 원래 로키 산맥을 잘 안 넘어갔겠지만 이 서부로 넘어가기 시작한 게 이게 바로 서부 개척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미국인들이 서쪽으로 가기 시작했냐? 바로 여기서 뭐가 발견되었다? 엄청난 금광이 발견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게 기회의 땅이야 라고 하면서 미국인들이 서쪽으로 많이 넘어갔다. 자, 그렇게 되면서 형성된 도시가 바로 여기 라스베가스라든지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같은 이런 대도시들이 서부 개척 이후에 굉장히 크게 발달했다. 라스베이거스 하면 여기 뭐예요? 카지노가 굉장히 많은 도박의 도시죠. 로스앤젤레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A 다저스, 줄여서 LA라고 부르고, 샌디에이고는 김하성 선수가 지금 야구 선수 뛰고 있잖아요. 이 샌디에이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시애틀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음료가 있어. 뭘까? 스타벅스. 이 스타벅스의 시작이 바로 이 시애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이런 많은 도시들이 있다. 그 다음 시카고, 여기 시카고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또 남부 텍사스의 중심 도시인 휴스턴, 이런 도시들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서쪽에는 아까 매우 높은 산지가 있다고 했죠. 아까 무슨 산맥? 로키 산맥. 이렇게 크게 막고 있다. 그치? 자, 가운데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런 평지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다. 어마어마하게 평지가 넓어요. 자, 이 넓은 평지에서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굉장히 많은 농사를 짓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선생님이 말했던 감자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밀, 이런 굉장히 많은 농업을 하는 국가이기도 해요. 자, 미국이 첨단 산업도 발달돼 있지만 농업도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운데는 평평한 땅, 그 다음 동쪽으로 갈수록 낮은 산지다. 자, 그 다음 인구는 무려 약 3억 2,948만 명.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 인구의 6.4배. 세계에서 아마 5위권 안에 드는 인구수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영토 면적이 983만 제곱킬로미터. 러시아, 캐나다 다음으로 영토가 넓다. 네, 그 다음 또 아까 선생님 말했던 알래스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 그치? 여기까지. 그 다음 또 우리나라 여행 가는 사람들, 태평양 필리핀 옆에 있는 괌이나 사이판, 이런 섬도 다 미국 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연 환경을 알아봤고, 자, 인문 환경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까요? 주요 산업. 자, 선생님 아까 말했죠. 땅이 넓다. 그다음에 기후도 다양해. 그래서 아까 말한 옥수수, 밀, 콩, 이런 작물들을 대규모로 재배해. 즉, 뭘 이용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수확하고 있다. 그 다음 자원도 굉장히 풍부해요. 미국 텍사스에 석유도 많고 석탄, 철광석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그 다음에 또 미국은 다양한 산업, 즉 무슨 산업이요? 첨단 산업도 굉장히 발달한 나라죠. 자동차, 반도체, 그 다음 우리가 아는 유명한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애플, 테슬라, 각종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산업이 발달한 나라다. 그럼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미국에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무선통신 이런 기술 등을 수출하고 있다. 휴대폰 같은 것들. 그 다음 미국에서는 기름이나 약품, 정밀 기기 등을 수입한다. 그래서 의약품은 우리 코로나 때 맞았던 주사 있죠. 뭐 화이자라든지 뭐 아스트로제네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미국이 의학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수입해 오고 우리가 쓰는 약들 중에서도 미국에서 온 그런 약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와 정치나 문화 면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6.25 전쟁 때 미군이 굉장히 도움을 주었죠. 그쵸? 1950년 대량의 미군이 와서 북한과의 전쟁에서 도움을 주었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1학기 때 배웠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경제 원조를 많이 해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못 사니까 밀가루 이런 것들을 원조를 많이 해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도 미국이 우린 정치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에 미군 기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용산이나 동두천이나 이런 곳에 미군 기지가 있었고 이 미군 기지가 대거 이전한 곳이 지금은 이제 평택이라는 도시에 미군 기지가 엄청 크게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나라 군대와 미국의 군대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가장 관계 깊은 나라인 미국. 그래서 뉴스에 항상 보면 미국이 나오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인 트럼프, 그 다음 또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온 해리스 그 여자분 있죠. 그래서 누가 지금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정치적으로도 관계가 깊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한반도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바로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미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트남과 인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암호는 자, 미국은 영어로 하면 줄여서 United States of America 해서 USA가 미국이다 라고 암호를 정하겠습니다.